네, 이 겨울에 벌을 준다며 9살 아이를 찬물에 넣어 숨지게 한 사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이 숨진 아이는 집에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신고도 잇따랐고 아동 보호기관에 맡겨지기도 했다는데 결국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학대받는 아이들을 그 지옥 속에서 구해내지 못하는 걸까요?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아파트 모습입니다. 지난 10일 저녁에 다급히 119 구급차와 경찰차가 들어섭니다. 9살 아이가 자다가 깨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아유, 호흡이 없다. 자고 있는데 호흡이 없다. 이 신고를 해서 소방서 공동대원에서 출동을 했죠. 그런데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거짓말이었습니다. 신고를 한 계모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계모는 아이에게 가혹한 벌을 줬습니다. 뛰어다니고 하니까 벌 준다면서 베란다가 플라스틱인 거, 그 욕조에다가 찬물 좀 넣고 아치거리가 한다. 그러니까 학대라고 보는 거지 이제. 이 계모는 경찰에 학대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벌을 준다면서 아파트 베란다에 속옷만 입힌 채 아이를 찬물에 가둔 겁니다. 무려 1시간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기온 영하 3도 안팎이었습니다. 아이의 체온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0도 정도 되는 날씨에 찬물에 노출돼 있었으면 한 30분 정도만 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성인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소아 같은 경우들은 성인에 비해서 체온 손실이 더 심합니다. 그런 저체온증이나 이런 것들도 더 빨리 진행하고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아이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의 몸에선 학대로 의심되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로 왔었고, 전신에 멍이 좀 많이 든 상태였고, 다리미 판 정도 크기 되는 화상 자국 같은 게 이제 가슴 쪽에 좀 크게 있었고요. 갑작스런 아이의 사망 소식에 이웃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상 그럴 수가 어딨어.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여워 죽겠지. 마음이 아프지 않죠. 이웃들은 숨질 9살 김모군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언어장애가 조금 있었지만 무엇보다 인사성이 밝았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를 못 보고 있어도 자기가 어서 있는데 그 사람 얘기해줘요. 그런 아이들 별로 없거든요. 밖에서 밝았던 아이, 집에선 지옥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소리 정말 듣긴 했거든요. 제가 퇴근하고 그러면 집에 오는 9시, 10시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는 항상 거의 들렸던 것 같아요. 그때도 새벽에도 들리고 그냥 소리치는 시간만 좀 있잖아. 또 다른 이웃도 계모가 아이를 자주 혼냈고 김군이 우는 소리를 역시 자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지난 2016년에 김군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이미 2차례나 접수가 됐습니다. 2016년도 2월 초에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아동복지법으로 이 건 송치를 했어요. 수사하는 과정이 있다가 5월 초에 또 신고가 들어왔어요. 수사 후 김군과 계모는 결국 분리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김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2년간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2월 김군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모가 김군을 집으로 데려온 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 최장 길어도 4년, 보호 처분은 1년, 또 추가해서 또 1년, 2년이면 모든 상황이 다 끝나는 거거든요. 아이는 집에를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분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 부모가 아이를 데려간다고 하면 보호기관으로선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군, 지난해 7월에도 학교 선생님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집에서 나올 기회가 한 차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계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군은 계모와 또 같이 살게 됐던 겁니다. 다니던 학교에서 김군의 학대에 이미 알려진 일이었습니다. 얼굴 들어오는 부분들이 가장 컸죠. 얼굴에, 팔에, 다리에. 우리도 기대하고 있었고요, 그 아이를. 왜냐면 장애라는 것보다는 학대받은 아이의 모습이 더 많이 보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까지 나왔는데 그 학대한 당사자의 말을 믿어야 하느냐.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잊혀질만 하면 벌어지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 지난해 9월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당시 있었죠. 아들은 법원 명령으로 보육원에 맡겨졌는데 이 남성은 아들을 1년 만에 다시 집으로 데려와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숨진 아이는 숨진 김군처럼 오래 격리돼 있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변을 당했는데요. 아이들이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친권이 아동에 대한 소유권처럼 잘못 인식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에 친권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건수가 2010년과 비교해서 2018년에는 5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이 공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호기관에서 그런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어떤 규정들, 그리고 관행,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 안전해야 할 집에서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공포 속에 떨어야 할까요? 아동학대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